출퇴근하는 분은 다른 곳에서 와 출퇴근해요. 그러면 정주 여건이 좋으려면 아까 교육이나 좀 좋은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직업이 와야 된다. 우리가 예를 들면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아니면 3D 업종에 되는 업종보다 저희가 전략적으로 미는 업종이 있습니다.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이쪽의 사업은 저희가 적극 권장하고요. 다른 데들은 제조업 이런 데 우리가 뭐 직원이 1000명인데 화성시에 공장 오겠다면 별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미래지향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추진하는 것 중에서 재작년부터 추진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업이 내는 세금이 6천억에서 8천억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는 기업이 내는 거예요. 이 기업이 낸 세금으로 인해서 화성시가 계속 재정자료 1, 2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도시경쟁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분들이 내는 세금의 20%는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는 기본 철학입니다. 근데 이러한 걸 적립한 적이 없어요. 어느 도시도.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 7천억의 세금을 거두면 기업으로부터 뭐 일반인으로 거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기업으로부터 거둔 세금은 20% 정도는 미래지향적인 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 투자를 해야 된다. 이번에도 저희가 법률을 국회에도 건의했는데요. 예전에 제가 취임하고 보잉사 R&D 센터를 화성에 유치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보잉사 사장이 화성에 왔어요. 근데 거기서 요청한 게 10년간 당신들이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해주면 오겠다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해주려고 되게 많이 노력했어요. 현행법으로 불가능해서 못 해줬습니다. 그 보잉사 R&D 센터가 화성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상징성이 있어요. 도시의 상징성이. 이 ASML이 다 완공되고 나면 화성이 세수로도 한 150억 정도 매년 세수가 됩니다. 근데 이 세수의 문제가 아니고요. ASML이 화성에 연구시설을 만든다는 자체가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ASML은 삼성전자나 이런 데서 때 갑이 ASML이에요. ASML로 장비를 대주지 않으면 삼성전자 문 닫아야 되는 데서 상황이에요.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함께 하려는 게 요번에도요. 진안 신도시가 개발되거나 하면 저희가 도시 지원용지 요청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반도체와 연관된 삼성하고 연관된 업종이나 반도체와 연관된 업종만 들어오게 하기 얘기해요. 우리가 동탄 유보지도 어떻게 하냐 지금 여러 가지 전략을 짜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안 중에 하나지만 그쪽을 반도체와 연관된 이런 업종으로 유보지를 활용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그게 국토부랑 논의하는 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서 쉽게만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도 ASML을 유치했고 얼마 전에도 저희가 동탄역 롯데백화점 지하에 카이스트 연구소를 카이스트 분원이라고 해야 될 거를 분원은 아니고 정확한 표현은 카이스트에서 반도체와 연관된 교육을 시키는 센터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여러 가지가 하면 카이스트랑 ASML하고 같이 반도체랑 관련된 걸 연구하는 시설을 지금 짓는 것까지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산업군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좀 첨단 시설이 화성에 유치하고 저희가 미래차나 이런 부분만 올 수 있게 하자 이런 게 이제 되게 시에서 반도체 미래지향 쪽으로 가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고 화성시는 그 중에서도 우리가 K반도체 연합이라고 해서 8개 지자체가 모인 게 있거든요. 여기에 가장 큰 게 지금 화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매번 얘기하는 게 우리는 연구 인력을 요역하는 파트를 맡고 싶다 시는. 그래서 그렇게 대략적으로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구할 수 있는 반도체와 관련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화성시에 계속 갖추겠다. 시에서 돈을 투자해서 그럼 그분들이 이제 화성의 정주율이 높아지고 그분들이 고소득층으로 편입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시정에 대하여 뜨거운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드리며 궁금한 사항이 많으시고 서류교나 시장님 다음 일정에 일어나여 세 분만 질의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성시민신문에서라는 유미기자고요. 두 가지 질문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도 결과인데요. 2019년도에 화성시 청년도는 1등급이었고 2020년도에는 4등급으로 하락을 했는데 3단계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청년도 평가는 외부 내부 평가로 나눠지는데 행정에서도 이렇게 낮게 평가한 거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무상교통이나 공영버스 제도를 지금 전국적으로 선도 지역으로 되고 있는데 거기서 일하는 노동조합에서는 지금 계약 해지가 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시장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그 시에서 뭐 청년들 매우 중요시 생각하는데 이게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매우 좀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걸 뭐 내일부 평가 시스템 어떻다 말하는 거는 좀 핑계인 것 같고요. 이게 여기 언론 기자분들이니까 평가 시스템 보시면 될 겁니다. 그 권익위가 어떻게 평가하나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 때문에 떨어졌나는 충분히 보시면 되고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이걸 다시 올리려고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영버스와 무상교통에서 그 노동자 탄압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그분들은 원래 이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적정한 시기 동안에 인턴처럼 하다가 정규직화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시는 시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분이 시민을 위해서 거기는 공공기관입니다. 화성도시공사라는 공공기관에서 채용을 하면 정년이 보장되는 직업이에요. 그럼 이분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냐 없냐가 첫 번째 철학입니다. 버스를 운전하기 때문에요. 근데 그분은 본인이 버스를 운전한다고 하고 다른 사람한테 운전을 시켰어요. 이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왜 재계약이 안 됐나? 본인의 근무 자체가 제가 시장인데 제가 이 시간에 어디 가 있을 테니까 우리 집사람 대신 시장하고 있으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본인이 근무 시간에 본인이 근무를 못하게 됐으면 상부에 보고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지금 운전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휴가 처리하든가 딴 걸 처리해야지. 그분은 근무 시간에 본인이 운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버스를 운전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게 노동 탄압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안전과 매우 직결된 문제예요. 왜 근무 시간을 제한하냐면 특히 저희가 아까 말한 버스 공사까지, 버스 회사까지 설립해서 하는 이유는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근데 그분이 본인이 근무해야 될 시간에 야, 난 무슨 이유에서 근무 안 해? 하면 안 할 수도 있고 딴 사람 대체했을 텐데 그분의 결정에 의해서 딴 사람한테 너가 내 시간에 대신 운전해줘 해서 운전수가 다른 사람이 투입된 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결함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 상황을 언론에 내기질 않고 탄압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정확한 팩트가 무엇인지를 보시면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 저희는 버스에 가장 중요한 건 이분이 안전하게 시민을 운송할 수 있나 이게 기본 철학입니다. 거기에서 위배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음 뉴스 이상현 기자입니다. 경기 화성시가 북한 황해남도 해주시 폐기를 연결을 포함한 14개 남북 협력사업을 공개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를 좀 바꿔야 돼. 잘 안 돼. 못 알아듣게 그 마이크를 바꿔야 돼. 한 마이크. 하울링이 커서 잘 안 들려요. 다음 뉴스 이상현 기자입니다. 네. 경기 화성시가 북한 황해남도 해주시 폐기 연결을 포함한 14개 남북 협력사업을 공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시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남북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담당 부서가 있는지 혹은 사업에 타당성 조사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로드맵에 대해 설명해달라. 금년부터 법이 바뀌어서요. 지자체도 자체적으로 대북 사업을 할 수 있게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금년 초에요. 그래서 화성시는 5월 달부터 우리가 북한하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냐. 근데 이 사업에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일부에서 좀 오해가 있는 게 화성시는 화성시의 거를 퍼주는 형태로 대북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스마트 교통에서는 상당히 첨단이에요. 우리가 스마트 물순환 시스템도 첨단입니다. 그럼 이거를 북한에 파는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성에 있는 기업들이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북측에서 하는 건 뭐냐면 우리 니네한테 원조 받는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스마트 도시에 관심이 있다. 이게 북측의 입장이에요. 그럼 우리는 동탄에서도 먼저 스마트 시티를 구현했고 송산 그린시티도 최고의 스마트 도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력을 팔기 위한 협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백기를 해서 거기다 뭐 쌀을 갖다 주고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왜 이제 여조건까지 없던 걸 화성이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이걸 뭐 내년에 우리 연구원이 생기면 연구할 건데요. 우리 화성시 해외 예를 들면 사무소를 건설해야 될지 말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겁니다.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 해외 사무실을 열 수도 있고 안 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북측이든 어디든 화성시가 가장 많은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자기 기술을 팔 수 있는 판로를 만들어주는 게 시의 역할이에요. 아까처럼 화성시가 몇 천억에 대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었던 건 화성시 기업이 수익을 내서 준 겁니다. 저희가 내년 4월에요. 옥타 세계가 외국에 나가 있는 무역을 하는 사람에 대한 세계 대회를 화성에서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TF를 매출 후에 출범하거든요. 여기에 어떤 제품을 홍보해야 될까에 대해서 이제 제가 6개월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날 세계 대회 때 이러이러한 화성의 상품을 사주세요 하고 홍보할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대회를 열면 무엇을 홍보할지 모르죠. 저희는 남북 교류에 맞춰서 준비해서 화성시에서 퀄리티 있고 북한에 진출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여는 겁니다. 아마 저희가 5개 사업에 제안한 걸 보면요. 저희가 주겠다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걸 잘못 읽으면 우리가 왜 시가 이거를 제안하지? 저희 화성시가 상공회의소 규모도 우리나라 5위입니다. 얼마든지 화성에 있는 게 북측으로 수출될 수도 있고 스마트시티 기술이 북측에 먼저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안이 우리가 뭘 주는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다음 요청 일어나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질의받겠습니다. 네, 경기타임뉴스의 박봉석 기자입니다. 시장님 이쪽 보세요. 저희죠. 최근 한참 지금 대선 후보들끼리 지금 이슈입니다. 한 이슈인데 관련 대장동 사건으로 논란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화성시 일부 언론에서 동탄 쪽에 의혹이 있다는 논란이 있었어요. 이에 대한 시장님 입장과 앞으로 개발 사업 관련하여 화성시 입장과 방향이 있다는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지금 이제 3년 5개월이 됐어요. 시장님께서. 근데 맨 처음에 취임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인사 시스템 혁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임기는 물론 지난 10여 년간 직렬 인사는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이게 화성시의 도는 복합도시입니다. 한 직렬만, 두 직렬만 있는 인사 시스템이 아닌, 그래도 공정한, 시장님이 말씀하신 공정한 승진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타 지자체에서 이쪽으로 전출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고향이든 아니면 여기가 교통편이 좋았어요. 근데 그분들에 대한 인사에 대한 혜택은 없어요.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네. 시장님 아침 때부터 와서 손을 들었는데도 계속 패스하고 한 사람만 온다니 저도 그렇게 희영님께서 앞에서부터 하라고 그러고 저 뒤쪽으로 가가지고 한번 기회를 안 주십니까? 한 번 더 하세요. 네. 그리고 제가 뭐 조가하면 다음번에 한 번 더 잡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잡으면 될 것 같고 거기까지는 듣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그 동탄에 의혹이 있다는 걸 제 신문에 많이 봤습니다. 이미 뭐 이게 제가 시장되기 전에 다 끝난 사업이고 그 입주까지 뭐 해서 저랑 관련된 사업은 아니고요. 근데 저는 대장동하고 연관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문제가 있다면 언론이나 사법에서 처리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제 임기도 아닌 거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거는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화성시에 저희가 아마 지금 용역 중인데 병점 역세권 개발에 대한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어야 15일 아니면 이 결과물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용역을 줬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시민들한테 발표하는 형태가 되겠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제 철학일 수도 있어요. 국제 테마파크를 유치할 때요 매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요, 거기에 아파트를 같이 짓는 게 있어요. 뭐 언론인 분이니까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근데 그때 다른 뭐 우리 고위 관료께서 그 아파트를 허가해주는 특혜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한 말이 있어요. 특혜는 특정한 사람을 뽑아놓고 그 사람한테 이익을 주려는 게 특혜다. 민간인이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운영하는 집단입니다. 사회 봉사활동하려고 운영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어떠한 개발을 할 때 이 개발에 대해서 이익자가 정해져 있냐 안 정해져 있냐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100억이 남았냐 200억이 남았냐 중요하지 않고요. 저희가 지금 병점 녹색원 개발은 지금 뭐 다 아닙니다. 구역을 정하고요, 그 업체를 그 구역에서 정하게 할 겁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이 뭐 어느 업체를 정하든 정해라. 그리고 그런 방식에서 추진을 해라. 쉽게 말하면 우리 재건축 개발 방식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 업체도 선정할 거니까 뭐 합리적인 값을 정하든지 정하게 되겠죠. 저는 시장에 대고 제일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그 우선협상 제도예요. 여태껏 저희가 시장에 되기 전에 어느 개발로 인해서 개발이익을 환수를 잘 못했어요. 뭐 대장동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적절한 개발이익이 환수되어 있다는 생각은 명확합니다. 그럼 뭐 적절한 게 어디냐의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도 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어느 지역에 뭐 얼마를 그쪽에서 제한했다. 그럼 그게 적절한지는 합리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공정한 평가 시스템에서 이게 100억이라고 정했는데 나중에 500억이 나도 하는 수 없는 겁니다. 그 만들어가는 과정이 전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인사 시스템에서 저희가 많이 바꾼 건 첫 번째, 제가 인사를 혁신하겠다는 첫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외부의 입기무에 의해서 인사되는 걸 막겠다는 게 첫 번째 철학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바로잡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바로잡는 데는 시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어디에다 뭐 어떻게 하면 거기가 뭐 승진이 돼 이런 거를 바로잡는 거에 저는 상당히 많이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그 마이너한 것에서 아까처럼 직렬의 문제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여기 소외된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사회가 급격히 변하면서 우리가 복지 직렬 이런 데 급격히 직원을 채용했어요. 그리고 지금 복지직이 엄청 커졌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급격하게 승진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들어있는 거예요. 왜? 저희가 없던 복지재단도 생기고 국도 생기고 막 생기면 그분들은 그냥 좀 빠른 줄을 타게 돼 있어요. 근데 일부 많이 좀 서운해하는 분들이 저희가 이 직렬이 줄어들고 있는 직렬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공무원 직렬 이런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로 저희가 뭐 공무원 사업소를 만들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공무원 사업소가 되면 그 공무원직에 대해서 녹지직에 대해서 승진 기회가 많이 생기겠죠, 상대적으로. 또한 저희가 보건소가 갑자기 3개가 됐죠. 그러면은 뭐 소장이 한 명에 3명으로 느는 겁니다. 그럼 갑자기 승진하는 게 이런 게 생겨요. 이거로 인해서 소외된 직렬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화성시 전체 공무원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를 우리가 녹지직을 공무원이 많이 되고 시민들이 이제 공무원을 중시하니까 이걸 늘리게 되면 전체 인원 봐서는 딴 데가 줄어요, 거꾸로. 그럼 그쪽 부분에서 일부 소외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생각하고 배려하고 이제 바로 잡아나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공정하게 하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좀 더 예의주시하고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아침부터 오셨다 하시니까 네. 그리고 지금 답변을 안 하신 게 뭐냐면 예부에서 지금 오신 사지자체에서 오신 공무원들에 대한 그 답변을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똑같이 타 공무원에 대한 거에서 특별한 배려는 어렵습니다. 그분들은 온 순간 그냥 공무원이에요. 어느 순간이냐면 10년이 지났으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10년이 지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화성시 공무원 2,700명의 한 명 한 명의 사례를 여기 계신 분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은 어느 특정한 분의 사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전체 시스템에 의해서 시를 운영하는 거지 제가 2,700명이 한 명 한 명의 사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그냥 모르는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찾아보라 해서 제가 찾아보면 될 문제고 제가 그런 거 뭐 제보를 받은 적도 없고 뭐 오신 분이 10년 된 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전 모릅니다. 솔직히요. 예. 네, 안녕하세요. 한국방송 뉴스통신사 신철 기자입니다. 저는 그 두 가지를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버스 공영제 실시에 대해 그 질문을 첫 번째 하려고 합니다. 2018년 우리 그 시장님 취임 이후 예산이 약 한 250억을 투자해서 버스 공영제를 추진하고 있죠. 최근 친환경 전기 버스 도입을 운영하면서 많은 예산 투입을 이용 승객이 많지 않아서 혹시 포퓰리즘 정책으로 일각에서 비판이 많은데 이에 대해 시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또 향후 정책 방향은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그 조금 전에 어느 기자분께서 상망업 쓰레기 소각장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연장선상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폐기물 소각장과 폐기물 처리장은 분명 구분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 동네 분들이 지금 그 원성을 높이는 것은 폐기물 처리장이냐 폐기물 소각장이냐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지금 들어선다는 그 폐기물 자체에 알레르기가 지금 번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정책이 어떤 그 정책이 있으신지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그것을 행정과 그 주민들과의 원만한 타협을 이룰 수 있는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좀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는데 전기버스냐 이런 거는 뭐 예산을 낭비라고도 볼 수 있지만 가야 될 방향성입니다. 이미 이 전 지구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했어요. 그리고 화성시는 재정제력도가 1, 2를 왔다 갔다 하는 도시입니다. 도시는 도시의 위상에 맞는 행위를 해야 돼요. 그러면 다른 데가 100원을 쓴다고 우리가 100원을 쓸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미래 세대를 위해서 가치에 맞다면 저희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살고 있지만 이건 앞으로 후손이 살 도시입니다. 그러면 미래지향적 설계에서 우리가 좀 아까처럼 전기차를 도입하고 예산을 이건 포퓰리즘하고 무관합니다. 이분이 전기차를 쓰든 경유차를 쓰든 타는 혜택은 똑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친환경차를 도입하고 하는 부분은 미래지향적으로 시가 선제적으로 여기에 가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 번 무상교통정책으로 저희가 금년에요 65세 이상 어르신이 무상으로 타고 23세 이하가 무상으로 탑니다. 내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150억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러면 포퓰리즘이고 그럼 저희가 공연 3억짜리 아이유 공연을 하는 건 포퓰리즘이 아닐까요? 천상시는 많은 부분에 예산을 씁니다. 여기에 시민들과 합의해가는 과정에서 예산의 정책 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의회에서 전시민으로 가는 건 지금 무리다 해서 제가 의회랑 약속한 게 시민들과 의원님들도 논의를 해봐라 해서 민선 7기에는 65세 이상 23세 미만까지만 하겠다. 그리고 우리 예산이 3조 5천억이 되는데 1년에 150억 정도는 큰 부담되는 비용이 아니다. 해서 이거를 의회랑 논의를 결정하는 거고 여기서 만일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하면 의회와 함께 논의해서 하겠다. 이게 기본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포퓰리즘이냐 아니냐는 그 논의 안에서 시민들이 평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평가를 받는 거고요. 좀 아까 향남 이게 쓰레기 소각장이냐 폐기물 처리시나 이 논쟁에 대해서는 뭐 차지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어디엔가는 처리시설이 필요해요. 그리고 좀 아까 말씀처럼 저희가 안 해도 되는 시에서 막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폐기물 처리시설이든 소각시설이든 반대합니다. 이것이 기본 방침이에요. 우리가 어느 분이 와서 우리가 뭐 다른 무슨 시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 특정한 이 시설만이 아니에요. 어느 분은 옆에 뭐 자동차 뭐 엔진 교환하는 오일 교환하는 이런 공장을 없애달라는 거 별게 다 있어요. 근데 모든 거를 저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상위 법령이 있어요. 여기에서 허가 내줘야 되는 거는 저희가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면 그 허가를 안 내주면 거기서 반드시 행정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행정소송 절차 과정에서 행정력도 낭비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거에 대한 보상까지 해줘서 예산도 낭비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우려는 충분히 이해하고 이런 걸 좀 하나 구역화하고 저희가 뭐 이미 이것도 지시해서 방향성을 잡는데 우리가 송산 그린시티에는 아직 아무도 안 들어갔죠. 여기에 돈을 들여서 최첨단 이런 처리시설을 좀 많이 줘야 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는 중장기적으로 이건 뭐 시장 철학입니다. 그 버리는 비용을 올려야 된다는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봉투가 1,000원이면 쓰레기 봉투가 사람들이 저희가 1,000원이니까 막 버리죠. 근데 이 처리시설은 자기네 집 앞에는 싫은 거예요. 그러면 이 비용을 올리는 거 말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게끔 더 고비용의 시설을 하고 거기에 공원을 만들고 이런 형태가 가야 되는 겁니다. 동탄에 지금 뭐 약간 냄새는 지금도 나지만 음식물 처리 시설이나 우리 하수종말 처리장이 동탄에 있습니다. 근데 그 위는 공원하고 골프장으로 파크 골프장으로 조성돼 있어요. 배드민턴장으로 조성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동탄은 물론 여기 송산그린시티도 그렇고 분양가를 받지만 다른 데는 분양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 없다면 저희가 뭐 한번 이것도 지금 검토 중인데 그 병점역 뒤에 화산동에 그 하수종말 처리장 이것도 수원골 저희가 받은 거예요. 예전에 물론 거기다 설치했죠. 그때는 화성이 워낙 어려우니까 그냥 몇 푼 준다니까 덕수 받은 거예요. 그리고 수원은 이거에 대해서 현대화시설 관심이 없어 이미 벗어나 있기 때문에 천산 것도 저희는 저희 비용을 들여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인근 개발을 통해서 개발 비용을 해야 돼요. 근데 향남이나 하남이나 우리 동탄 가면 그 처리시설 위가 그렇게 위의 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는 방향을 시가 잡아야 된다. 그리고 그 우선 지역으로 송산 그린시티가 아직까지 아무도 입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비용을 들여서라도 거기 시설을 그런 쪽으로 먼저 하고 저희는 뭐 이 아까 말한 폐기물 처리 시설 이 폐기물 처리 시설이 저는 동탄에도 그 배출하는 사람들에 맞게 그 인근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는 명확합니다. 그쪽에서 한 거를 다른 지역 가서 다 처리한다. 이거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건 저희가 항상 함께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 부담하거나 우리가 작은 뭐 집합시설 이런 거는 저는 동탄권에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우리가 어디에서나 이건 나오는 시설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고 예를 들면 시에서 앞으로 하더라도 거기에 이런 시설들이 있어. 그럼 우리가 문화센터를 짓더라도 딴 분이 멀더라도 뭐 체육시설이나 문화센터나 이런 거를 그쪽 위주로 배치를 하자. 이러한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작게 잡은 것 같고요. 1시간 20분씩 지났는데 저희가 1월 초라도 다시 한번 해서 더 많은 분이 질의하실 수 있게 이런 자리를 다시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